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 경제학 챕터 10장 외부 효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외부 효과가 뭔지 인트로를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29페이지 있거든요. 229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다이옥신이 나온대요. 종이를 생산하는데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도했던 건 아니죠. 이제 종이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부산물로 다이옥신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다이옥신.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다이옥신이라는 게 바로 뭔가라고 했더니 이게 몸에 안 좋은 물질인가 봐요. 거기 보니까 암과 기형아 출산의 유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어떤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표적으로 암 그리고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어떤 생산과 배출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 이런 것들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걸 시장에 맡겼을 때 제대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통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정부가 될 수가 있겠죠.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230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이게 시장에서 이제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시장 실패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장 실패 요인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외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볼게요. 자, 2장에서 다루는 시장 실패가 일반적인 외부 효과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외부성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라는 건요. 우리가 시장 테두리 바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X라는 게 이제 뭐 밖에 있는 거잖아요. 시장 테두리 바뀌에요. 그래서 터널리티즈 복수로도 많이 써요. 여기서는 단수로 쓰긴 했는데요. 외부 효과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요. 거기 한번 개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볼까요?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게 관심사가 이제 시장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마켓이에요. 마켓. 시장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두 사람의 당사자들이 막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고 뭐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이 뭐 싸우고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여기 시장 테두리 밖에 있는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야. 의도하지 않았는데 짱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요. 이 둘의 경제 행위가 일부러 그러면 안 돼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3자에게 너와 내가 아닌 제3자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혜택을 줬습니다. 혜택.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피해를 주거나 혜택을 끼치게 되면 대가를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이러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외부성이 유발된 발생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건 이제 외부성의 개념이 되겠고요. 자, 외부성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요런 상황에서 어떤 제3자에게 거기 보시면은요. 후생 수준을 낮추는 것을 네거티브한 익스터널리티다 해서 부정적 외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 외부성이다 이렇게요. 자, 이게 부정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누군가에게 후생을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후생을 제3자에게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산자라고 하면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생산과 관련된 거는 비용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에 따른 어떤 편익을 누리게 되는데
이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까? 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파지티브라는 말을 써요. 긍정적인 어떤 외부성, 외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반대로요, 위에는 후생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경우에는요, 후생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이게 4번째 줄에 있네요. 긍정적 외부성이다 라고 하면 뭔가 후생을 증가시키거나 이득을 가져다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반대야.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거나 하락시키거나 아니면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소비에 따른 어떤 편익을 증가시켜서 이득을 가져다 주면 그거는 긍정적 외부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요, 외부성의 개념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3자에게 피해나 혜택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외부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유형입니다. 외부성의 유형은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고, 소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외부성과 긍정적인 외부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됐다라는 것은요, 당연히 생산 과정에서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외부성과 관련된 유형 나와 있는 걸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례를 통한 예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밑에 보시면요, 230페이지 첫 번째 사례를 볼까요? 점팅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정책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점팅 첫 번째,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쵸? 자동차를 탑니다. 자동차를 소비해요. 이건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배기가스가 이제 배출이 됩니다. 이게 배출되는 것은 네거티브한 외부성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동차를 타는 거야. 그래서 소비 과정에서 배기가스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거티브한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기가스를 이제 자동차 타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게 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 보세요. 운전자들이 어떤 차를 구입하고 얼마나 차를 운행할지 이에 따른 외부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대기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오염시키는 경우가 발생해요. 미리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네거티브한 외부성 있잖아요. 이거는 나쁜 거잖아. 이거는 보통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어떻게 되냐면 과다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은요, 여러분들 권장합니다. 더 하세요 라고 하는데 잘 하지 않고요. 나쁜 것들은요, 과다 생산, 이렇게 부정적인 외부성은 과다 생산, 과다 공급되는 경우가 많고요. 긍정적인 좋은 선의의 외부성 같은 경우는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소비든 생산이든 상관없이 네거티브한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이런 배기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우리가 그래프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과다하게 생산 공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외부 효과를 이제 운전자들은 무시합니다. 이거를 원래 신경 써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써. 그렇기 때문에 대기를 지나치게 많이 오염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과다하게 대기를 오염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시장에 맡겼을 땐 저절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라고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되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거야. 그래서 배기가스의 어떤 배출량에 대한, 지나치게 배출량이 많으면 안 됩니다. 배출량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정하는 거야.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야, 그 이상은 안 돼. 자동차 생산도 할 수 없고 구입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휘발유가 이제 자동차를 많이 탈수록 휘발유도 많이 소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휘발유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텍스를 부과하는 거예요. 텍스를
네, 부과하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휘발유의 소비를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과다하게 소비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휘발유에 대한 소비를 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억제를 해야지 지나치게 과다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해로운 외부성인데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요. 역사적 건물이 있습니다. 예, 역사적인 건물이 있어. 역사적인 건물 이거는 이제 좀 두고두고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보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성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미 만들어진 역사 건물을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뿐만 아니라 관광을 하다거나 그런 것 측면에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소비 과정인데 이거는 긍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보존을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 보시면 건물의 소유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건물의 소유자는 역사 건물을 건물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어떤 유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의미가 있는 어떤 작품이나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소유자는 아이고 이거 귀찮아 관리하기도 이렇게 되니까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잘 유지하거나 관리하더라도 자기한테 별 이득이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자기가 그걸 되게 애정어리게 본다라고 하면 그것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데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는 좀 오랫동안 잘 보관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찍 헐어버리는 일찍이니까 이거는 느낌이 뭐예요? 일찍 헐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일찍이니까 이게 과소라고 보시면 돼요. 과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나쁜 네거티브한 외부성은요 이렇게 과대 공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외부성 같은 경우는 과소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오래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기리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됐어 뭐 나한테 이득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서서 누군가가 이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정부가 여기 나서게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지방정부가 역사적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거나 야, 안 돼. 이거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철거를 할 수 없어 해서 철거를 금지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 보시면 건물의 유지 관리 비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거에 관리에다가 이 세금은 나쁜 거는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뭔가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세금을 절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에 어떤 혜택을 준다. 세금 인하라는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하면 나한테도 세금 혜택이라는 이득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여기다 적용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조치라든가 이런 규제라든가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인센티브와 관련된 얘기다라는 것까지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 한번 볼게요. 231페이지. 자, 231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이제 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네, 멍멍이가 개 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사실은 이제 요즘 보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야옹이나 멍멍이나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아파트 같은 데서 개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개 짖는 소리가 이웃에게는 또 불쾌함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부정적인 외부성을 초래한다고 할게요. 그렇죠. 물론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와, 힐링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개를 키워요. 이게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데 소리가 들려요. 이게 네거티브한 외부성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이웃에게 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합시다. 근데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자,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도록 위해서 귀여운 아가야 짖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대가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지 않게 돼요. 역시 이렇게 되면은 충분한 주의를 또 기울이지 않게 돼요. 이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물론 이제 어디가 이제 디폴트로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좀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녁에 밤에 되게
평온함을 유지해야 될 권리가 디폴트로 있다라고 하면요. 개 짖는 소리에 따른 소음 공해를 금지함으로써 야, 개 짖게 되면 이것도 공해야, 소음 공해야 이렇게 해서 이거를 금지해서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요. 네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신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신기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수학 공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식을 창조하는데 개발로 지식을 창조하고 축적하는데 이제 기여를 하는 어떤 신기술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거는 긍정적인 외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기술 개발이니까 뭐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건을 생산할 때 그러한 노하우라든가 보이지 않는 어떤 지식, 암묵적인 그런 지식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면 생산 과정에서 플러스 외부성이 창출돼요. 자, 그런데 이 개발한 사람은요, 자기가 개발했어. 아니면 영화를 만들거나 뭐 했어. 근데 그걸 사람들은 개발에 대한 노력이나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요.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냥 쓰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만들어서 나만 힘들게 에이 뭐 이게 처음엔 뭐 세상에 이로운 긍정적인 어떤 좋은 일을 했다라는 뿌듯함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인센티브가 이제 막 확 극대로 갈 수 있지는 않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혜택을 자기가 완전히 획득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 나 개발 안 해.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자는 최적 수준보다 좀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 생산을 하게 됩니다. 미치지 못하는 과소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소 생산 공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로운 외부성은요, 긍정적인 외부성은요,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공급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막 해야 되는데, 아, 됐어. 안 해.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좀 개입해가지고요, 좀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건데? 바로요, 이 사람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 일정 기간 독점권을 제공하는 거야. 독점권. 지적재산권 같은 게 그거지. 그래서 독점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독점권을 부여해서 거기 나와 있는 특허제도입니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특허권을 이제 부여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노력한 대가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막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요, 우리가 시장 실패, 공공정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외부효과라는 것인데, 외부효과에 대한 인트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개념과 유형,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외부성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한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요, 우리가 정부가 개입해서 좀 더 그 시장 실패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큰 그림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외부 효과가 생기게 되면 희소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해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가를요, 수요 공급 곡선의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보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